네, 빌사남이 간다. 오늘은 대한민국 가장 부촌인 한남동에 와 있습니다. 그래서 한남동은 오래전부터 자산가 분들이 좀 많이 거주하고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 때문에 MZ세대 분들이 좀 많이 오고 있는데, 오늘은 한남동의 역사라든지 한남동 상권, 그리고 이제 한남동 빌딩 투자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한남동은 총 4가지 상권으로 좀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북한남 지역, 이제 한남동에서 북쪽에 있는 지역을 이제 북한남 지역이라고 하고, 그 두 번째는 이제 한남동 카페거리, 그러니까 꼼데가리 손길이라고 불리는 그쪽 인근이 이제 두 번째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세 번째 상권은 순천항병원 앞쪽 상권,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상권은 한남더일 앞쪽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그 북한남 상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인근에 이제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상권인 것으로 좀 보여지고, 보통 저녁에는 북한남 상권보다는 좀 이런 카페거리나 이런 순천항병원 이쪽으로 좀 많이 이동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한남동 지역 내에서는 그렇게 매출이 좀 높지 않은 그런 곳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두 번째 그 한남동 카페거리 같은 경우에는 한남동 내에서도 매출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20, 30대 여성분들이 좀 많이 오는 곳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주 7일 상권으로 토요일 매출이 가장 높았고 여성 비율이 제일 높은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도 되게 좀 매출이 높은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. 그래서 한남동 내에서 저는 가장 좋은 지역을 꼽으라고 하면은 바로 이쪽 지역이 가장 좋지 않나, 네,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순천항병원 앞쪽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이제 평일에 사람이 더 많아요. 그래서 금요일이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거기 일대는 좀 이렇게 유흥상권이 좀 많이 밀집되어 있고, 네, 그러다 보니까 오픈업 데이터에 따르면 이렇게 30대 남성 비율의 소비가 되게 많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는 좀 이제 유흥 쪽에 좀 많이 발달이 된 것 같고,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남더일 앞쪽 상권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이제 금요일날 매출이 좀 제일 높고, 거기는 또 이제 20, 30대 여성분들이 좀 많이 오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한남더일 주민분들이 거기 앞쪽에 이제 상권을 좀 많이 이용하고,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카페라든지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런 매장들이 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상권 순으로 좀 보자면 여기 카페거리, 꼼데가리 손길 이면 쪽이 가장 매출이 좋고, 그리고 이제 상권이 가장 좋고, 그 다음 이제 순천항병원, 그 다음 한남더일 앞쪽, 그 다음 이제 북한남, 이 순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매각 사례 하나 설명드릴 건데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창일 때 251억에 매입했던 사례가 있는데, 그게 이제 매입한 지 한 6개월 만에 매각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매각한 금액이 무려 320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6개월 만에 뭐 지금 남은 차익만 봐도 뭐 취득세 이런 거 감안해도 대략 한 65억 정도 되는데, 여기서 이제 법인으로 매입했더라고요. 그래서 법인이 세금이 이제 22%인데 세금을 뺀다 하더라도 약 한 50억 정도의 차익이 좀 발생됐습니다. 정말 이 6개월 만에 50억이 진짜 엄청 큰 돈인데,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순천항병원 쪽에서도 좀 자리가 제일 좋아요. 그래서 전면도 되게 넓고 좀 당장의 임대 수익보다는 그러니까 매가 대비 아마 수익률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수익률보다는 거기 일대가 아무래도 재개발 이슈도 있고 뭐 투자 가치도 높았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좀 매입하지 않았나,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때 당시가 기준금리가 0.5%였거든요.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금리였고, 빌딩 담보대출로 만약에 빌린다 하더라도 뭐 2%대도 나오고, 진짜 재무제표만 괜찮으면 1%대도 나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. 그래서 아마 시기상 좀 그렇게 좀 좋지 않았나, 네,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, 아무튼 6개월 만에 50억 차익을 난 사례를 좀 설명드렸습니다. 제가 4가지 상권의 좀 단점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, 일단 북한남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. 그러니까 큰 대로를 넘어서 있어서 외부 사람들이 가기에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뭔가 좀 약간 떨어져 있는 상권, 네,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, 두 번째 카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르막길, 내리막길이 좀 심해서 그거에 대한 뭔가 상권 확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제한이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흥 관련된 상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남동 느낌의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. 뭔가 술을 먹는 그런 분위기의 뭔가 상권인 것 같고, 네 번째 이제 한남더일 앞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. 배로 넘어서 있고
뭔가 외부인들이 가기에는 조금 접근성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. 그러면은 뭐 건물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 북한남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오피스, 그러니까 그래도 수요가 꽤 많더라고요. 저희도 실제로 임대를 진행했었는데 오피스 수요가 좀 그래도 괜찮게 많이 있던 곳이고, 카페 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언덕길이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거기 인근에 이제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.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 뭔가 지하 임대료를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흥상권이나 이런 게 좀 많긴 하지만 거기 일대가 재개발 이슈가 있는데 거기에 딱 붙어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거길 개발했을 경우에는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더일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인근이 이제 더일 때문에 좀 고급스러운 그런 음식점이라든지 레스토랑들이 좀 많이 있는데 외부인들이 좀 안 오긴 하지만 그래도 차를 이용해서 좀 많이 오기도 하거든요. 네, 그래서 발렛도 되게 잘 돼 있고,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뭔가 그들만의 상권인 그런 느낌 때문에 임대료 수준도 좀 되게 높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한남동 전망을 되게 좀 좋게 보고 있고, 상권이 좋으려면 주 7위 상권에 20, 30대 여성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거와 딱 부합하게 한남동 상권이 그렇게 활발하게 좀 되어 있고, 그리고 주변에 뭐 재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최고가 주택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하기에 뭔가 되게 고급스러운 이미지에도 맞고, 그래서 저는 한남동 상권은 계속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빌딩들을 매입하는 게 이제 거기 최고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다 매입하시거든요. 최고가 주택 인근에 있는 빌딩들은 어찌됐든 덩달아서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가로수길이나 로데오도 건물 보면은 압구정 현대 사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. 네, 그것처럼 한남동 이쪽은 그래도 탄탄한 그런 수요들도 많이 받쳐주기 때문에 저는 투자 가치는 좀 계속 오를 만한 그런 곳이라고 좀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남동 상권을 좀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, 제가 좀 한남동 상권이랑 좀 이렇게 매각된 사례랑 이렇게 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셨나요?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남동 투자 가치는 용산구 내에서는 되게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좀 한남동 상권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제가 어찌됐든 계속 이렇게 뭐 여러 상권을 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궁금하신 상권이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로 원하시는 상권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찾아가서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빌딩은 빌사남 가보겠습니다. I've been lost so many times, tried to find